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1월의 넷째 주를 시작합니다. 1월 22일입니다. 코스닥이 900선 돌파 이후 셀트리온이 흔들면서 다시 조금 위기를 좀 겪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87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위기를 겪고 있다는 말은 조금 과장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질주하던데 브레이크가 걸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4분기 실적들이 본격화할 거란 얘기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주가들이 등락을 보일 걸로 보이고요. 지난주까지 1월에 있었던 바이오주의 쏠림 현상은 좀 완화되지 않겠냐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인데요. 이번 주 어느 때든 한 주 하루하루가 궁금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또 변곡점을 좀 지나고 있어서 이번 주 오늘 첫 날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이제 셧다운에 돌입을 했고요. 그 밖에도 몇 가지 조금 변수들이 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체크하면요. 코스피는 2520, 코스닥은 말씀드린 것처럼 900에서 밀려서 879까지 왔고요. 야간 선물 0.3%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가 셧다운이 현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죠. 다우가 0.2%, 나스닥은 0.5%가 올랐습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장용혁 팀장님 만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용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 특별히 월요일은 또 조금 긴장도 되는데 이번 주가 지난주에 변동성이 좀 있어서 이번 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큰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일단 지난주 월요일 제가 한 주를 시작하는 대바람부터 저는 코스닥 내리겠습니다라고 그랬죠.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은 추가적으로 코스닥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해서 변동성이 꽤나 커졌습니다. 그래서 더 들고 있어 봐야 못 드셨을 거고요. 오히려 월요일 날 나가지 않았으면 지난주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편출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최고가에 팔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저는 하지 않았고,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내가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셀트리온 봐야 되는데 셀트리온 과도하게 쏠린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다. KRX 300에 대한 이 기대치가 좀 과도하게 높게 반영돼 있는 것 같고, 바이오 가즈아 분위기가 너무 좀 과도한 것 같다. 그러면 코스닥이 바이오색을 벗어나기가 어려우니 일단 좀 이격을 줄이는 시점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좀 내렸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움직임이 그대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럴 줄 몰랐었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사실 없는 거고요. 과도하게 움직였었던 시소를 어느 정도 정상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서 금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불리한 이슈 절대 아닙니다.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거래소가 빠지기를 했나, 코스닥이 2% 빠지는데 상승수는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셀트리온만 올라가면서 시장에 쏠림이 과도하게 존재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불리하게 볼 이유 없고요. 여전히 전 강세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변화가 없음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보시면서 얘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죠. 셧다운이고 뭐고 제가 여기서 백날 떠들어봐야 정치인들 움직이는 거 경제방송에서 바로 못 잡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을 우리 셧다운 처음 보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번 봤던 일이고 시장에서도 셧다운이 될 수 있다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상황이고 중간 선거 앞두고 이게 길게 끌고 가봐요. 얼마나 길게 끌고 가겠어요. 그래서 달러가가 크게 급등한 변동한 부분도 사실 없으니 셧다운 얘기를 월요일 아침서부터 할 필요는 사실상 없어 보이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시장 팩트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뭐 계단식 상승이라는 얘기가 딱 어울릴 정도로 이제 우리가 돈을 꽤 많이 벌어요. 이거 영업이익 기준인데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200조 이상씩 법니다. 뭐 예전에 우리가 순익단으로 뭐 니 얼마 벌래 뭐 100조요. 100조 벌어본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160조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닝단이 일단 크게 올랐고요. 지금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이번 주에 굵직한 실적 발표들이 이제 쭉쭉 쏟아지니까.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 실적을 보는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적이 딱 나오고 나면 야, 뭐 전년비 얼마야? 뭐 이렇게 많이들 보시죠.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게 전년비 수치, 그렇죠, 동기비. 예, 전년 동기, 그러니까 네. YOY 값으로 얼마가 나왔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 있는 게 좋은 거는 다 알아요. 다 알고, 뭐 가장 최상이라고 한다면 QOQ 값,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도 늘은 이 실적들이 좋을 테니까 이쪽에 위치할수록 굉장히 좋은 거는 뭐 다들 알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나쁜 건 알아요. 이쪽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빠지면 나쁜 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QOQ 값이 진가를 발휘하는 업종은요, 턴어라운드 찍는 애들입니다. 그렇겠죠. 예, 뭔 얘기냐 하면 얘네 작년 대비 실적 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실적이 바닥을 찍고 터닝을 돌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위치해 있는 애들은요, YOY 값을 보는 애들이 아니에요. QOQ 값. 그러니까 안 좋았고, 뭐 사드 때문에 안 좋았고, 뭐 유커 때문에 안 좋았고, 뭐 이래저래 안 좋았는데 최악은 지난 것 같아요 라고 보는 이쪽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나 뭐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철, 비철이나 IT나 뭐 이런 부분들 우리 제안포트에 다 녹아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뭐 우리가 굳이 잘 나가고 있는 이 시장을 잘라내야 될 이유를 못 찾고 있는 시장이고, 여전히 어닝에 대한 작년만큼 우리가 성장률이 안 나오는 거지 어닝이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니다. 늘어나고 있는 속도가 그 속도를 계속 지켜내는 게 사실상 무리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기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둔화되는 거지. 얘기도 뭐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작년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쭉쭉 올라가는, 그 종목만 올라가는 그 장이 안 나올 뿐이지 다른 종목들 쪽으로도 나쁜 상황 아니다. 코스닥 여기 보는 것처럼 거래대금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시장에 얼마만큼 쏠렸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고, 역대급 1월 효과를 준비하고 있었던 입장에서 충분히 뭐 대응을 가능할 수 있었던 그런 시장 분위기였고, 과도하게 쏠렸길래 제가 내린 결정은 줄였다 갑시다. 다시 들어올 기회가 분명히 있을 텐데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뿐이고요. 그 와중에 이건 금요일날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셀트리온에 많이 쏠렸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셀트리온 사니까 코스닥 사는구나 이게 아니고 넘버 3로 올라갈 셀트리온, 거래소 넘버 3로 올라갈 셀트리온을 미리 준비했을 뿐이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채움의 이슈가 존재하는 셀트리온과 비움의 이슈가 존재하는 삼성전자 사이에 이 이슈가 좀 충돌이 생기면서 코스닥은 굉장히 강하고 거래소는 좀 부진한 이 그림이 나왔을 뿐이니 그 이상 읽을 필요 사실상 없어 보이고, KRX 300에 대한 이제 이 3%라는 비중이 사실 작지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기대값 쏠린 거는 충분히 이해 가능했지만, 셀트리온을 제외한 나머지 코스닥 기업들은 격차가 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게 더 올라간다라는 배팅보다는 이쪽이 좀 움직일 수 있는 배팅이 훨씬 더 쉬워 보였을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셀트리온이 뭐 지난 금요일날 뭐 욕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도이치 뭐 내가 니네 옛날에 11.12 사태 때 알아봤다. 뭐 니네는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겠죠. 뭐 주가 지금 30만 원 중반대 나오던 주가를 목표가 87,200원 줬으면 죽으라는 거죠. 난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시장에서
뭐 이렇게 목표가 부여하는 거는 뭐 진짜 둘 중 하나예요. 정말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은 저게 좀 빠져야 되거나.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 불리했던 이슈인 점은 뭐 사실인 거고, 실적 나온 거 보셨겠습니다만 별도 기준으로 뭐 최대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힌 데다가 네. 지금 도이치가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죠. 회계상의 이슈를 또 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셀트리온 분식 뭐 이런 얘기들 뭐 나오면서 뭐 공매도 뭐 와르르 쏟아지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럼 땅 팠냐 뭐 별의별 얘기들 다 나왔었던 시점이 이제 겨우 아물어갔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 R&D 비용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먹거리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안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치로 인해서 각 증권사들마다 요즘 이 신용장고 굉장히 많거든요. 역대급 신용장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신용장고가 뭐 7천억, 8천억 이 정도씩 1조 원 이상씩 깔려서 가는 증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었던 게 아마 바이오였을 거고, 이런 조치가 나오면서 일부 증권사들은 이제 셀트리온 신규 이 신용 주문이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 돈이 들어와야 이 시장에서 이 탄성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새 돈 들어오기가 참 난감해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면 코스닥은 지수상으로 봤을 때 탄성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바고, 나머지 종목들 쪽으로는 뭐 매도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섹터가 어려워진 거지, 시장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과거 움직임과 변한 부분이 없다. 과도한 시소의 정상화를 잡고 있는 지금 시점이 나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해보면 코스닥, 바이오, 셀트리온에 쏠렸던 현상이 풀리는 것이 시장 전반적인 상승의 기류를 바꾸거나 시각을 바꿀 단계가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자, 포트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덜어내고 뭐 한 자리가 좀 빈 상태죠. 네. 이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포트 변화 어떨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새 종목 갖다 낄 거는 제가 LGD 쳐다보고 있는데, LGD 말씀드릴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닝이 아마 가이던스를 하회할 거예요. 이번 주 실적에서 한번 숫자 보고 편입 처리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사실상 제가 원하는 제일 큰 그림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이격을 좀 빠르게 줄여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을 주는 게 가장 제가 원하는 바인데, 왜냐하면 코스닥 대응이 여기까지 이제 LGD를 껴버리게 되면은 코스닥 대응이 이제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를 갖다 끼는 게 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번 주 뭐 타이밍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한 자리가 아직은 비어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 편입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날 분위기만 한번 볼게요. 금요일 날 제한 포트의 등락률들 한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좀 이 시장을 IT가 다 좀 어려웠습니다. 네, 아웃퍼폼 하지 못했었지만 그 밑으로 보게 되면 사실 나쁘지 않아요. 네. 풍산도 제가 목요일인가 이거 이렇게 빠지는 거 겁 안 먹으셔도 돼요. 또 올라올 거예요. 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바로 뛰어 올라왔죠.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뭐 빠지는 모습이나 그런 부분들 전혀 없는 상황이고, 예전에 1월 초에 제가 CGV 나와가지고 이 수급이 한 장짜리 리포트에 무너지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버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메꿨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SKT 얘기를 못 하고 나갔는데 그날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날 제가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 읽고 나가려고 했는데 금요일 날 제 포트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게 현대모비스. 거의 5%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과하게 쏠렸던 부분들이 풀어지게 되면 진짜로 봐야 되는 쪽들로 눈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7% 빠지던데, 이건 뭐 거의 종목인 것 같아요. 지수 ETF라고 보기 올라갈 때는 또 더 장난 아니었죠. 뭐 얼마 안 되는 사이에 뭐 40% 수익률을 쫙 뽑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편입 대기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뭐 몇 가지만 이 포커스를 잡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제가 방송하지 못했던 금요일 날 SKT 얘기서부터 한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꽤 됐어요. 한 두 달 정도 됐으려나? 망중립성 네. 얘기를 한번 하면서 미국의 망중립성이 풀렸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뭐 똑같은 분위기가 나올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마 이 업체들의 부담이 좀 나올 것 같다. 그럼 통신주들한테는 수익이란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진도가 좀 나가는데요. 지금 네이버가 우리 대한민국 포털사 중에서 가장 트래픽을 많이 잡아먹고 있는 이 사는 네이버니까 네이버가 이 통신 3사들한테 연간 내는 돈이 합쳐서 한 700억 정도 될 겁니다. 뭐 어마무시한 수준은 사실 아니죠. 근데 국내 페이스북 트래픽이 네이버 트래픽이 한 5배 정도 나온대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 이제 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예. 대한민국에는 만약에 돈 안 내면은 이건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이버도 뭐 700억 정도 내고 있으면 니네가 5배 쓰고 있으니 3,500억 내라. 이게 단순 계산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처럼 되겠습니까? 하지만 안 내던 애들이 돈을 내기 시작하면 통신주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죠. 왜냐하면 이 요금 규제 가지고 계속 이 악성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 저는 추가적인 이 뭐 보편적 요금제 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SKT를 이 보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5G 기대감이라 5G 땅 파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퍼즐을 좀 긍정적으로 낄 수 있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망중립성 이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하나의 플러스 요인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기관들은 배당 받기 전까지 참 열심히 샀어요. 왜냐면 SKT가 대표적인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한 주당 9,000원 정도 연말 배당으로 네. 나오니까 이 연말 배당 딱 받고 나서 이 받고 난 시점 이후서부터는 주구장창 팔아요. 왜냐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는 틀리잖아요. 그거를 외국인들이 그대로 받았어요. 이 분위기가 요즘 상당히 배당락 이후에 떨궈졌었던 분위기를 그대로 다시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배당은 이미 인마이 포켓 들어온 거고 지금 추가적인 기대감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예전에 제가 1월 초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올해 이 인적 분할 관련돼서 지배구조 관련돼서 속도를 내려면 4월 정도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된다. 예. 분명히 움직임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움직임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SKT 밑에 달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돈 좀 많이 벌어서 배당 때려야 된다. 그럼 SKT한테 때려요. 그럼 SKT는 배당 받아가지고 또 그거를 배당을 때리면 위에 있는 예, SK한테 그렇죠. 때릴 텐데 예. 그럼 세금이 계속 물고 물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라내야 되고 지금 이 옆에 있는 구도 쪽으로 끌고 가는 게 SK 입장한테는 가장 유리하죠. 그래서 이럴 가능성 상당 부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배구조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배구조 하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업이 모비스잖아요. 그래서 모비스 연초수급도 외국인 수급 중심이었고 기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사다가 한동안 끊어져 있었던 자리인데 지난 금요일 날 기관 매수가 총 거래 24만 주 중에 절반이 기관 매수량입니다. 그러면 뭐 하나 제대로 물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위로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 환율이 좀 낮아서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는데 환율이 괜찮았으면 이 가격 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좋아지는 그림 쪽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시장에서 한동안 셀트리온만 봤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들을 보려는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너무 쏠리면 후유증을 갖고 오는 게 시장의 생리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때는 가면서 후유증을 만들어내는 게 또 시장의 속성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풀리는 시장이 예측이 됩니다. 예, 오늘장 한마디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움직이고 따라가면 안전하기는 한데 네. 먹는 룸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길목을 지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거래소 쪽 보면은 코스닥에 비해서 워낙 탄성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시소를 바로잡을 때 탄성이 높아질 쪽은 거래소를 보는 게 맞고, 거래소에서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준비했었던 이 일부 기업들 쪽에서 어반 종목 쪽으로 가지 말고 준비를 했었던 종목들 쪽에서 이 길목을 지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